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논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논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한 개념, 기타 필요한 통계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통계학 관련 서적을 보거나 아니면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그런 이제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제 귀무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열심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적 연구를 할 때 이제 가설을 검증을 하잖아요. 그 가설 검증의 논리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설 검증의 논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양적 연구라는 것은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그걸 이제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의하다면은 그 분석 결과를 정리해 제시하는 게 이제 양적 연구자가 논문을 써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유의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그 유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또 밝히는 것, 또 디펜스하는 것도 이제 논문에 포함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되게 양적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그 연구자는 본인이 이제 설정한 가설이 통계 검증을 통해서 유의한지를 검증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게 뭡니까? 가설이었죠, 가설. 이때 이제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대립가설. 그리고 이 대립가설에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과정이 귀무가설인 것이죠. 그래서 대립가설은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 그리고 이 대립가설에 반대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귀무가설이다. 일단은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통계적 검증이라는 것은 귀무 가설을 기각시키고 대립 가설을 채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어려운 용어가 또 하나 등장하죠. 기각이라는 말이 채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 기각이라는 말은 법률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접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적 의미에서 기각이라는 것은 그냥 버리는 거다. 통계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전적 의미로도 기각이라는 말은 그냥 버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채택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거의 반대말인 기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택은 받아들이는 것, 기각은 버리는 것,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통계적 검증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을 시키고 대립가설을 채택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좀 풀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귀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어를 살펴보면은 뭔가 좀 이제 잘 의미를 깨닫기 힘든 그런 용어는 한자어를 살펴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어를 한번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 귀무라고 할 때 이 귀자는 돌아갈 귀자입니다. 돌아갈 귀. 그리고 무자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없을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귀무라는 것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회귀분석이라는 분석 기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때도 귀자가 이제 돌아갈 귀자 같은 이 귀무가설할 때 귀자하고 같은 귀자를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없는 상태, 어떤 것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냐?
뭐 그것은 이렇게 뭐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모수치 사이에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고 하는 가설, 이게 귀무가설입니다. 이때 없다라는 의미는 차이가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채택을 한다라는 것은 확률적 차이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이렇게 누군가가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논문에 이런 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차이가 없는 걸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확률적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귀무가설이라는 개념은 또 영가설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참 통계하기 어려운 게 어떤 하나의 용어를 쓰면 그 용어를 줄기차게 그냥 쓰면 될 건데 비슷한 말을 자꾸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논문 왕초보, 통계 왕초보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자,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영가설하고 같은 용어다, 같은 뜻의 용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숫자 0으로 표현을 했는데 숫자 0이라는 의미의 영가설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0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 0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한자어로 표기를 하면 떨어질 0이라는 한자어입니다. 근데 이 떨어질 0이라는 뭐 의미는 잘 모른다 치더라도 이제 자주 본 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위에 보면 이제 비우자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이 0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제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비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땅에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흘러내리지만 비의 그 형태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떨어지는 것은 떨어질 영은 이제 없어지는 것, 이 없을 무, 귀무하고 비슷한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되는데 영문으로 표기를 하면 영가설은 null hypothesis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null의 의미는 뭐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가설도 뭐 이렇게 풀어서 이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은 진실일 확률이 극히 적어서 처음부터 버릴 것이 예상되는 그런 가설. 뭐 이게 이제 영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버릴 것이 예상이 되니까 영가설이고 연구가설은 받아들이길 예상하니까 이제 연구가설, 뭐 대립가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기무가설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 대립가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의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대립가설이라는 것은 이제 연구자가 이론 고찰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은 다른 말로 그냥 연구가설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연구가설, 대립가설은 두 모수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가설이죠. 이제 기무가설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무가설은 두 모수치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설이니까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대립가설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는 것은 확률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대립가설이 기각이 된다. 이것은 확률적 차이가 없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기무가설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기무가설의 반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대립가설도 또 똑같은 이제 다른 표현을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안가설입니다. 대안가설. 그래서 대안가설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대안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가설이 대안가설이라고 하는데 대안가설, 대립가설, 연구가설 다 같은 표현이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통계적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통계 분석을 이제 SPSS에서도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이제 다양한 분석 기법이 있어요.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분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 가설을 검증을 하려면은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떨 경우에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래서 나의 가설을 받아들인다, 채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걸 판단하는 기준, 그게 이제 대립가설의 채택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요, 교차 분석이나 평균 차이 검증이나 상관관계 분석, 또 회귀 분석 이런 거 실시를 하게 되면 유의 확률인 P 값이 이제 산출이 됩니다. P 값이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이 P 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다면 작을 경우에 대립가설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유의 수준은 뭐 어떻게 정하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또 이제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 유의 수준은 이제 뭐 전공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관행상 0.05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유의 확률 값은 0.05보다 작으면 그러면 대립가설을 채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어떤 분석을 실시를 했는데 가설 검증을 하는 그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실시했는데 그때 산출된 P값이 만약에 0.05보다 작다면 나의 이제 가설을 나의 연구 가설, 대립 가설을 채택하면 된다. 뭐 그 소리는 채택한다는 소리는 다른 의미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관행상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을 하지만 이제 뭐 공학이라든지 뭐 의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질병, 뭐 바이러스, 세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뭐 사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그 질병이 이제 그 주요 연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더 정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의 수준은 이제 0.1이나 0.01이나 뭐 0.001 이렇게 99% 신뢰 수준, 99.99% 신뢰 수준 이렇게 이제는 좀 정밀하게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하는데 사회과학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더 그냥 인간의 생각이나 태도나 느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과학, 뭐 공학 아니면 의학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은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도들은 뭐 보통 0.05, 뭐 그 외에 의학이나 공학도들은 또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 관행상으로 설정을 하는 기준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설을 검증하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 분석 방법에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걸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각각의 분석 방법마다 귀무가설, 대립가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차 분석입니다. 교차 분석의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변수 x1과 x2의 응답 범주 간의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변수 x1과 x2 응답 범주 간의 연관성이 있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인 겁니다. 그리고 독립표본 T검정의 기무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없다. 이게 기무가설인 거고요. 대립가설은 평균 간의 차이가 있다. 라는 거죠. 독립표본 T검정은 두 집단의 평균차를 검증하는 방법이고 또 여기 보면 이런 분산 분석의 경우에는 이제 3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산 분석의 기무가설은 3개 이상 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산 분석의 대립가설은 이제 3개 이상 집단의 평균 간에 어느 하나라도 이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립가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의 경우에는 변수 x1과 x2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 이게 기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이제 기무가설은 변수 x는 여기서 말하는 x는 뭐 독립 변수가 될 거고 y는 종속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변수 x는 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기무가설일 거고 대립가설은 변수 x는 y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대립가설이 되는 겁니다. 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기무가설, 대립가설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